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희우석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두 대학이 서울 해화동의 이웃사촌처럼 나란히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까운 거리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뒤에는 한 세기에 걸친 아주 복잡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1930년대 지도를 한번 보시죠. 600년 조선의 정신적인 심장, 바로 그 성균관, 바로 옆에 붉은색으로 거대한 건물이 떡하니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대의 전신,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아니, 서울의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바로 이곳이었을까요?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건 그냥 우연한 부지선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였죠. 바로 한민족의 정신을 통째로 대체하려는 일종의 상징적인 자리 바꾸기 역사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전략,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옛 심랑을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제국의 새로운 뇌를 이식하겠다. 정말 섬뜩하죠?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던 성균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제국의 통치 이념을 주입해 새로운 중심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억압이었어요. 자, 이 두 사진을 좀 보세요. 왼쪽에 고즈넉한 한옥, 성균관하고요. 오른쪽에 굉장히 위압적인 서양식 석조 건물. 시각적으로만 봐도 어떤 힘이 다른 힘을 짓누르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제국의 시대다. 이 메시지를 그냥 건물 그 자체로 보여준 거죠. 이런 전략을 학술적으로는 상징적 대체라고 부릅니다. 한 국가의 핵심적인 문화 상징을 지배 권력의 상징으로 슬쩍 바꿔치기 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랑 권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고도의 통치 기술인 셈이죠. 실제로 일제는요, 1910년 나라를 뺏자마자 600년 역사의 국립대학 성균관의 교육 기능을 아예 박탈해버렸어요. 이름도 경하관이라고 격을 낮추고 그냥 제사나 지내는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렸죠. 조선 지식인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딱 끊어버린 겁니다. 이런 공간 장악은 성균관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의 정면을 딱 가로막고 지은 조선 총독부, 서울을 내려다보는 남산 꼭대기에 세운 조선 신궁처럼 조선의 상징적인 공간마다 제국의 도장을 찍는 패턴이 도시 전체에서 반복됐습니다. 교육의 목표도 알전이 달라졌습니다. 성균관이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양심을 갖춘 선비를 길러내는 곳이었다면 경성제대는 제국 통치에 필요한 행정, 법률, 의학 기술을 갖춘 기술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학문에서 통치를 위한 기능으로 교육의 본질이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해방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국가의 고등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모두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식민지의 잔재를 깨끗하게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남겨진 기반 위에서 효율적으로 출발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국립대학은 딱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는 성균관의 600년 정통성을 잇는 길, 다른 하나는 경성제대가 남긴 근대적인 인프라를 계승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냐, 당장의 효율성이냐의 대립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립대학의 계승자로 성균관은 배제되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거부하기 힘든 세 가지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세 가지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권력을 쥔 미군정과 신진 엘리트들의 편견 어린 시각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였고 유교 전통은 낡고 극복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둘째, 당장 눈앞에 하드웨어 차이였죠. 경성제대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최신 실험실과 도서관이 있었지만 성균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기득권의 문제. 이미 일제시대 교육 시스템에서 엘리트가 된 사람들이 굳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 판을 뒤엎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경성제대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한 국립서울대학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뿌리가 잘린 근대화다, 식민지 교육의 연장선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6년에 내렸던 이 선택은요, 단순히 대학 하나의 운명만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까지 한국 학문과 지성사 전체에 아주 길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가장 큰 유산은 아마 인문학의 변질일 겁니다. 본래 삶의 지혜와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던 수양의 학문이 어느새부턴가 취업이나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적인 지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할 때 그 뿌리 깊은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셈이죠. 두 번째는 학문적인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우리 고유의 사상적 자산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서구 이론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데 급급한 일종의 분점 학문 경향이 굳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독창적인 생각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대학의 기점을 1398년 성균관 설립이 아닌 1946년으로 삼으면서 스스로 역사적 깊이를 포기해버렸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 된 거죠.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권력이 버린 그 정통성을 민중이 다시 살려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경성제대를 선택하자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들이 나라가 못한다면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세우겠다면서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전국에 있던 유림들이 저마다 집안의 땅과 재산을 내놓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힘으로 1946년 성균관대학교는 마침내 사립대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록 국립이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600년의 정통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정말 감동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대학의 엇갈린 역사를 통해 해방 공간에서의 선택을 되짚어 봤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제국의 뇌를 이식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조선의 뜨거운 심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엘리트 교육은 어쩌면 이 잃어버린 정신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